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헬스케어의 임경애입니다. 저는 파스타 서비스에서 iOS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유드리면 저희 세션은 iOS 안드로이드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iOS 안드로이드 순으로 각 OS별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차트는 파스타라는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스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어서 네이티브로 구현하게 된 이유와 각 플랫폼별로 개발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서 이 문구를 가끔 보실 수 있는데요. 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 바로 저희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모토로 카카오 헬스케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스타는 바로 그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이고요. 올해 2월에 런칭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센서를 연동해서 오른쪽처럼 혈당 변화를 보여주고요. 생활과 연계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요즘 혈당 관리라는 단어나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들이 이 추이를 통해 내 생활 패턴과 식습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 정보를 시각화해서 잘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차트에는 많은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어요. 스크롤도 되고 특정 날짜로 이동도 가능하고 또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좌우 말고도 수직으로도 확장 축소가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인터랙션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차트를 포함해서 저희 앱 내에서 사용 중인 차트들을 모아봤는데요. 지금도 저희 팀은 데이터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차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차트는 바로 이 다이어리와 리포트, 그 식사 기록 화면에서 보여주는 라인 차트입니다. 이 차트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한 스펙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이렇게 모아봤어요. 왼쪽에 첫 번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없는데 10분 이내에는 라인을 이어달라든지, 바로 아래 세 번째에 있는 사항처럼 라인이 없는 곳을 터치했는데 과거 10분 이내 값이 있다면 그 값은 선택되게 해달라든지, 상당히 디테일한 사항들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스펙들은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기존 기능들과 엮이면서 더 세밀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저희 데이터 특성상 많은 사항들이 실제로는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들을 구현하기 위한 검토를 먼저 했었고요. 라이브러리 사용이나 다른 방향성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아까 내용들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 사용으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키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혈당 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더 쉽게 시각화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스펙들에 어느 정도 맞춰서 구현하는 방향이 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통사항만 살짝 보고 지나갈 건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차트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좌표계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차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혈당값의 추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보여주려면 X축은 혈당이 들어온 시간값을 나타내고 Y축은 혈당 수치를 표시하도록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혈당 데이터는 5분 간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 단위로 차트를 그려야 하는데요. 화면의 가로 길이를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면 간격을 구할 수 있고 이 간격에 필요한 값을 대입해주면 차트를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좌표 리스트가 준비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iOS 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애플 프레임워크 계층을 간략화한 도표인데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차트는 바로 가운데 보이는 코어 그래픽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앱을 개발할 땐 바로 위에 보이는 UI킷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로우 레벨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코어 그래픽스는 쿼츠라는 드로잉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로우 레벨의 가벼운 2D 렌더링이 가능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미 데이터 타입은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CG로 시작하는 것들인데 CG 포인트, CG 렉트 뭐 이런 것들이 코어 그래픽스의 데이터 타입에 포함됩니다. 차트를 그릴 때는 이것들 외에도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최대한 많은 걸 공유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많진 않아서 이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크게 4가지 순서인데 먼저 그래픽스 관련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라인을 먼저 그려볼 거고요. 그 후 색상을 적용하고 색상 겹침과 메모리 이슈를 해결했던 경험을 차례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공유드린 대로 라인을 먼저 그려볼게요. 차트에 그려질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차트 포인트라는 구조체가 있고요. 이 스트럭트는 혈당값과 혈당이 측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로 앞서 설명한 대로 좌표를 각각 변환해서 오프셋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좌표값이 준비됐다면 이제 UI 베지어 패스를 사용해서 라인이 그려질 경로를 생성해 줄 건데요. 아까 만들었던 오프셋 포인트 리스트의 루프를 돌면서 첫 번째 포인트일 경우에만 무브로 패스의 시작점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 포인트부터는 add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어줍니다. 아직 차트를 그릴 경로만 만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패스에서 스트로크 함수를 사용해주면 이때 라인이 그려집니다. 만약 필요한 설정값이 있다면 스트로크 호출 전에 설정해줘야 되고요. 저는 라인 위스와 캡 조인 스타일 정도를 설정해줬고 캡과 조인은 각각 끝 마무리와 연결 부분의 스타일입니다. 배경 색상이 어두워서 스트로크의 색상을 화이트로 설정해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라인이 이렇게 잘 그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라인을 그릴 때에는 흰색으로만 설정해 줬었는데 이 차트는 각 혈당 범위에 해당하는 색상으로 라인을 칠해야 했습니다. 보시면 범위별로 색상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자세히 확대하면 색상과 색상 사이가 가로로 그어진 경계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패스에서는 하나의 색상이나 그라데이션까지는 적용이 가능한데 이 이미지처럼 라인의 방향과 관련 없는 특정 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된 색상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적용된 방식은 바로 클리핑 패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클립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그 영역에 포함되는 곳에만 어떠한 드로잉이 적용되도록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별개의 하얀색 사각형 영역을 지정해서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클립해주면 겹치는 영역만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일단 각 범위별로 클리핑 패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기 전이라 실제로는 보이진 않지만 각 범위별 영역 패스가 생성된 상태이고요. 그 뒤 클리핑 패스 기준으로 add 클립을 호출해서 클립해주고 라인에 적용할 색상도 설정한 뒤 그려줘야 하는 패스의 스트로크를 호출합니다. 이때 클립의 기준은 클리핑 패스고 스트로크의 기준은 그려져야 하는 라인 패스인 걸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스트로크를 호출했으니 영역별로 라인이 그려졌을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제일 마지막에 그려진 라인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범위별로 그려진 라인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바로 CG 컨텍스트의 상태 스택을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CG 컨텍스트는 쿼츠 2D 드로잉 환경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현재 드로잉에 관련된 설정 같은 것들을 대부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이는 세이브와 리스토어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름 그대로 상태 스택에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게 세이브, 그리고 상태를 빼서 복원하는 게 리스토어입니다. 먼저 세이브를 호출하면 현재 상태를 이렇게 스택에 쌓게 되고요. 그 다음 범위를 그린 뒤 리스토어를 호출하면 저장했던 상태를 빼서 복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라인 전체를 그릴 거예요. 이 부분은 혈당 범위별로 루프를 돌면서 각 영역을 그려주는 부분인데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처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리핑 처리 전에 상태 스택에 먼저 세이브를 하고요. 클리핑 패스 처리로 다음 영역의 라인을 그려준 후 리스토어로 저장되었던 상태를 복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그리고 난 후에는 전체 라인이 전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라인에 범위별 색상을 잘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슈는 바로 색상이 겹쳤던 현상인데요. 지금 보이는 건 차트 가이드 중 레이어 노출 순서입니다. 처음엔 구성 요소가 적어서 괜찮았는데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계층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태인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레이어마다 리콰이어드나 옵셔널 조건도 있고 한 레이어 내에서 3가지 요소의 표시에 사용되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겹쳐서 올라가다 보니 레이어 분리나 드로우 순서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색상이 겹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를 겪었던 차트인데요. 이 차트의 레이어 상으로는 지금 보이는 범위 내 영역이 제일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색상이 겹쳐서 아래에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었고요. 이때 대부분 색상의 투명도를 주거나 더 아래로 레이어를 이동시켜서 배경처럼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방법 모두 의도한 색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바로 CG 블렌드 모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사용했던 코어 그래픽스의 컨텍스트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set blend mod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설정할 거예요. CG 블렌드 모드에는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색상 배합을 적용하려면 이런 수식이 적용된 타입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수식들은 지금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타입들은 사실 포터더프 블렌드 모드라고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처럼 데스티네이션과 소스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오른쪽처럼 네모 영역 내 각 부분을 블랭크, 데스티네이션, 소스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할 것이냐를 정의한 12가지 합성 연산자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각 연산자를 적용했을 때 결과 패턴을 전부 보실 수 있고요. 그걸 보시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타입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로 돌아와서 지금 겹치는 부분의 색상을 맞게 보이도록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운데를 가리고 있는 범위 내 영역을 그려줄 때 컨텍스트에 플러스 라이터 모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 있던 색상도 잘 표시되면서 겹쳐있던 색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잘 보면은 근데 양쪽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그라데이션을 그려줄 때에는 컨텍스트에 소스 에이탑 모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용해 봤는데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실까요? 잘 보시면 원래는 보였던 텍스트나 라인 같은 것들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설정된 블렌드 모드가 이후 렌더링하는 요소들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차트에 포함된 텍스트들은 전부 드로우로 그려주고 있어서 렌더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상과 겹치더라도 원 소스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요소들에는 카피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요소들까지 잘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과 비교해보면 이제 모든 요소들이 잘 보이도록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별도로 레이어를 다시 분리한다거나 하지 않고 각 요소별 블렌드 모드만 적용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블렌드 모드 같이 제공되는 기능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이슈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 드릴게요. 다이어리 화면 차트는 다른 차트들과 다른 점이 꽤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크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한 날짜부터이기 때문에 차트의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럼 차트로 그려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혹시 어느 정도일까요?
혈당 센서에서 혈당값은 최소 5분 단위로 들어옵니다. 1시간에 12개, 하루면 288개, 1년만 해도 무려 약 10만 개 이상의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착용한다고 했을 때 확실히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가입일부터이지만 원래 처음 버전에서는 최대 90일이라는 기간 조건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최대 90일치의 차트만 그리면 됐었습니다. 그때쯤에 90일을 가득 채운 무렵쯤부터 차트선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아주 헤비하게 사용하는 유저 몇 명에게만 발생하는 현상이었고 테스트를 해봐도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트 위에 올라가는 요소가 점점 더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었고요. 또 극헤비 유저에게만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메모리 관련 이슈이지 않을까 하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없으려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전체적인 구조와 방법에 대한 검토를 다시 했었고요. 결국 문제의 중점은 메모리고 그러면 화면에 그려져서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는 크기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최소로 필요한 부분만 그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최종적으로 iOS에서는 뷰포트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뷰포트는 웹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디바이스 전체가 화면이니까 전체가 뷰포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스크롤 뷰를 예로 들면 스크롤 영역 중 현재 사용자에게 보이는 부분이 뷰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코드를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줄여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뷰포트로 사용할 CG 렉트를 하나 들고 있고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계산해서 뷰포트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포함되는 데이터만 그려줄 거예요. 성능을 위해 스크롤뷰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오로지 오프셋 좌표값만 사용합니다. 실제 차트는 별도로 뷰포트 크기와 동일한 새로운 뷰를 스크롤뷰 위에 추가해서 거기에만 그려줍니다. 지금 이 화면이 뷰포트 적용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지 않는 모든 데이터까지 전부 그리게 되면 늘어나는 기간만큼 뷰의 크기도 늘어나고 당연히 메모리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뷰포트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스크롤 컨텐트 뷰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항상 차트 뷰만큼만 그려주기 때문에 메모리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에 실제로 그려주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줄었을까요? 현재 다이어리 차트는 확대 축소가 가능한데요. 최대 간격까지 축소했을 때 보여지는 시간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하루 24시간에 양쪽 마진 4시간씩을 더해서 총 32시간입니다. 혈당 데이터는 1시간당 12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 384개까지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간격으로 확대했을 때 1시간 간격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오른쪽처럼 이때 화면에는 총 4시간만 보여집니다. 혈당 데이터는 최대 48개만 그려주게 되겠죠. 만약 이전 조건으로 돌아가서 90일간의 차트를 그린다고 했을 때 뷰포트 적용 전에는 최대 25,920개의 데이터를 그리고 처리했다면 현재는 48개에서 384개의 데이터 처리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수로만 비교해도 성능이 매우 크게 개선된 걸 알 수 있었고 또 지금은 90일이 아닌 가입일부터의 전체 차트를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또는 앞으로의 성능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iOS에서 차트를 구현하며 겪었던 경험을 공유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스가 안드로이드에서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헬스케어 안드로이드 파트에서 파스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임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차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라인 차트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그리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블록 구조로 라인 차트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고 영역 색상을 범위에 따라 다르게 채우기 위해서 겪었던 문제와 해결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파스타 안드로이드 앱은 모든 기능을 컴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컴포즈는 이전 XML 레이아웃 방식에서 커스텀 화면을 만들 때 사용하던 캔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단순히 드로우 비하인드를 감싼 래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로우 스코프에는 캔버스에 그리기 위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라인을 그릴 때 구분선 같은 간단한 라인은 드로우 라인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계속 이어서 연속적으로 그려야 한다면 패스를 이용해 한 번에 드로우 컬로 그리는 것이 성능상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라인 차트가 그림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차트의 전체 기간을 하나의 캔버스로 그렸지만 이후에 앞부분 iOS와 동일한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모바일 화면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아직 스크롤되지 않은 안 보이는 영역까지 계산하면서 생기는 성능 문제를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XML 레이아웃 방식을 사용할 때는 리스트의 성능을 위해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했었는데요. 제팩 컴포즈로 넘어와서는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 레이지 로우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레이지 로우를 이용하여 차트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리사이클러 뷰처럼 아이템을 재사용하지는 않지만 스크롤 시 화면에 보여지는 아이템만을 다시 그리기 때문에 성능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지 로우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화면에 보이는 레이아웃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어떤 블록들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지 양 끝에 인덱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스크롤 시 현재 어떤 블록의 차트를 그려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차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차트의 일정 기간을 블록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레이지 로우가 시간 순서대로 정렬된 블록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생각하였습니다. iOS의 뷰포트 방식과 레이지 로우를 이용한 블록 구조 방식은 둘 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영역의 컨텐츠만 렌더링하고 화면 밖에 있는 요소는 렌더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블록의 상세 구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블록은 4시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차트의 범위가 하루의 기간의 양옆으로 4시간씩 더한 32시간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차트를 최대한 확대했을 때 타임라인 간격을 1시간으로 표시하여 4시간인 한 개의 블록만 보이거나 최대로 축소한다면 32시간인 8개의 블록이 표시되면 되었습니다. 블록을 분단이나 1시간 간격으로 너무 세밀하게 나누게 되면 블록을 생성하는 데 드는 계산 비용 그리고 사용자의 인터랙션으로 인한 각 블록의 재계산이 일어날 때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큰 간격으로 나누게 되면 한 번에 그리는 양이 늘어나게 되어 블록 구조로 인한 성능 이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4시간인 4의 배수로 블록의 구간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록 객체는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지 로우의 아이템 위치를 저장한 인덱스와 블록의 양 끝의 시간 범위를 이용해서 블록의 특정 기록이나 시간이 해당 블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쉽게 계산하고 스크롤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에서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도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블록의 인덱스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주기적인 분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 같이 점으로 포인트 리스트를 그렸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의 인덱스는 블록의 4시간을 240분, 즉 240개의 인덱스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록이 연속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마지막 포인트는 중복될 수 있어 제외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실제 어떤 좌표에 그려질지 보겠습니다. 포인트의 인덱스를 이용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인트 사이의 간격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간격은 모바일 화면의 블록이 한 개로만 표시될 때의 간격이기 때문에 확대 축소 값인 줌 스케일 값을 적용하여 크기가 적용된 현재 상태의 블록에 맞는 간격을 최종적으로 구해줍니다. 다만 라인을 그릴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각 블록은 라인을 그리기 위한 캔버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캔버스의 패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캔버스를 가지고 전체 선을 그릴 때는 문제가 없지만 블록의 구조에서는 각각 따로 그리기 때문에 블록의 경계선에서 방향이 어긋나거나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 블록에서 이전 블록의 마지막 포인트를 시작점으로 해서 기준 블록의 첫 번째 포인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라인이 연결성 있게 그려지도록 해결했습니다. 또한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의 구조와 좌표를 계산해 그리고 매끄럽게 라인이 이어지도록 연속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라인의 색상을 구간별로 채우기 위해 부딪혔던 문제들과 해결 방법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라인의 영역을 구간별로 색상을 채워야 한다고 했을 때 중간점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중간점을 계산해 추가하는 과정도 복잡해지고 그림처럼 블록을 사이에 두고 영역의 구간이 겹치게 될 경우 블록의 경계에도 중간점을 추가해 줘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가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점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라인에서는 끊어진 위치까지 고려해서 영역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중간점을 추가하는 방식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한 방법은 버티컬 그라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컬러 스탑스에 색상 여러 개를 어떤 비율로 채울지 넣을 수 있고 세로의 시작과 끝 위치를 지정해주면 색상을 구분할 수 있지만 요구사항으로 색상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해서 그림처럼 색상이 중간색으로 섞이는 문제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라디언트들을 보다가 스윕 그라디언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센터 오프셋을 기준으로 왼쪽은 부드럽게 블러를 입힌 듯하고 오른쪽은 제가 원하는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센터 오프셋을 왼쪽 끝으로 이동시킨다면 두 가지 색상까지는 구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른쪽처럼 센터 오프셋을 이동시킬 수 있고 가운데 왼쪽 끝으로 이동시키면 두 가지 색까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색으로 그리던 고열당과 저열당을 수치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해서 4개에 나눠 그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단순히 영역별 색상들을 하나씩 그려서 겹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색상으로 전체의 영역을 각각 그리고 필요한 영역만 클리핑해서 남기고 나머지 영역은 버립니다. 모든 영역이 합쳐져서 구간별 영역 채우기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 그린 것은 아무래도 성능이 좋지 않고 특히 확대 축소 등이나 블록 개수가 많은 상태에서 스크롤했을 때 성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결국 쉐이더 브러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브러쉬는 색상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브러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로 브러쉬를 만드는 대신에 캔버스에서 영역 색상을 미리 채워서 전달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캔버스에서 비트맵에 직접 영역 색상을 채우고 이미지 비트맵으로 변환합니다. 변환한 이미지 비트맵을 이미지 쉐이더에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쉐이더 브러쉬로 만들어 영역 색상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비트맵의 영역 색상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의 크기를 받아서 먼저 비트맵을 생성하고 이미지 비트맵으로 변환할 수 있는 비트맵 캔버스라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비트맵에 직접 그릴 수 있는 저수준의 캔버스에 비트맵을 넘겨줍니다. 구간별로 드로우 렉트로 색상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캔버스는 비트맵을 이미지 비트맵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바로 가져와서 이미지 쉐이더를 만들고 쉐이더 브러쉬를 완성합니다. 만들어진 비트맵은 영역별로 이미 색상이 채워진 한 장의 이미지처럼 만들어지고 브러쉬에 적용만 해주면 중간점을 계산하거나 여러 번 겹쳐 그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영역 색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드리면 아직 색이 입혀지지 않은 패스에 쉐이더 브러쉬를 이용해 색상을 영역 위치에 따라 단순히 덮어 씌우는 느낌으로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식사 차트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식사 차트는 식사를 시작한 뒤 2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보기 위한 차트인데요. 노란색 기준선이 아래로 혈당 영역 색상의 시작점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비트맵만 바뀐 기준에 따라 달리 색상을 채워 넣으면 기준선에 대한 추가 로직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전과 식후 양옆으로 30분은 흐리게 처리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부분을 따로 그리고 색상 부분을 위에 덮어 그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쉐이더 브러쉬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 방향뿐만 아니라 세로 방향도 같이 비트맵에 넣어 한 번에 그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표시된 부분이 흐리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쉐이더 브러쉬를 블록마다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포즈의 리멤버를 이용해 영역 구간의 규칙이 바뀌거나 세로로 확대 축소가 일어나서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한 번 만든 브러쉬를 모든 블록들이 재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제가 더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끊어진 영역에 대한 처리입니다. 라인이 끊어져 있을 경우 끊어진 부분의 영역 색상은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표시된 곳들이 라인은 끊어져 있지만 영역은 처리되어 있지 않은 곳들입니다. 캔버스 드로우 스코프에는 클립 패스라는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클립 패스는 패스로 그린 영역에 대해 드로우에서 제외하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립 오퍼레이션을 인터셉트로 주면 패스와 교차되는 지점을 제외할 수 있고 디퍼런스로 주면 패스로 준 영역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영역을 그릴 수 있게 합니다. 노란색 영역은 클립 패스로 넘겨줄 끊어진 영역을 패스로 미리 그린 모습입니다. 드로우 스코프에서 이 패스의 영역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영역을 그리면 끊어진 영역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끊어져 있는 케이스라도 영역 색상을 특별한 계산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개발하면서 높은 자유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저희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준 동료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파스타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차트 개발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